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자,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만한 종목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수급 불패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양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인데요. 이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사업권 내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 또 2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3위의 LG전자는 더 얇아진 LG그램 신제품을 좀 출시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면서 오늘 또 외국인들의 주목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4위에 올랐고 또 5위의 하이브는요. 최근까지 또 SM 인수전으로 좀 들썩였던 모습이었죠. 오늘장 외국인들이 주목한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M입니다. 이 카카오 하이브와 함께 인수전으로 좀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서정진 회장의 컴백으로 최근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 강세였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란히 2, 3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NF는요. 장 초반부터 4%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5위의 이름을 올린 BH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수세도 동시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인 인터 배터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수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조금 견조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슈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포재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그리고 이에 유럽의 어떤 CRMA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CRMA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미국의 IRA 법과 함께 또 유럽과 미국의 좀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라인에 좀 서야 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인 부분이라서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쪽에서의 이런 좀 이슈가 이 외국인들의 LG 솔루션의 매수세로 자극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이 단순 어떤 자동차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전기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처를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방 고객 산업이 전방 산업이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전력망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좀 골자인 상태에서 LG 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갖게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LG엔솔루션, 특히 이제 ESS 이쪽 중심으로의 이 사업 변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점차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LG엔솔루션의 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76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LG엔솔루션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유럽의 CRMA법 이 수혜주로도 또 톡톡히 좀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전기차 사업 쪽에 수주도 확보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주가가 또 한 번 큰 시세를 좀 분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외국인들을 따라서 좀 매수세 동참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어떤 포트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도 많이 뭐 시청자분들도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뜨거운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오버슈팅 감도 있게 하게 하는 상태에서 2차전지 이 전방 기업들이 약간 는 소외됐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G엔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는 5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들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용이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 5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쪽 이 매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BH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외국인들 BH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증권사들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또 어떤 매력으로 이 BH 좀 매수를 유입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뭐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이제 FPCB 쪽에서의 그 시장 전망이 밝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4분기 때도 북미 고객사양 쪽에서의 FPCB 매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떨어진 모습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이 BH는 약간의 좀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그 우려감이 주가에 좀 크게 좀 반영이 됐다. 오히려 지금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58억은 예상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했었던 추정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도 실적 그 영업이익은 약간 좀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북미 고객사 쪽에서의 어떤 매출, 뭐 수요가 적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약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올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를 기대해야겠죠. 이 상반기 때는 이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의 부진함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FPC 물량 감소도 있고 좀 판가, FPC의 이 가격도 지금 인하 관점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골자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방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용 쪽에서의 아직 FPC 비중이 큰 뭐 BH 쪽에서의 실적은 좀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FPC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 쪽으로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전장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FPC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전장 쪽에서도 전장 쪽으로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산업의 매크로 지표를 보는 것보다 이 전장 사업 쪽에서의 FPCB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노트북의 좀 OLED 쪽으로의 채택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BH FPCB 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BH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BH 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건요. 이 애플발 리스크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 애플의 판매량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로 일정 부분 실적이 조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수에 동참을 해도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매수 관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비중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BH는 어떤 낙폭, 과대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겨냥한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3만 원 후반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소량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좀 26,000원, 손절가 2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비중은 크게 잡지 않되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하반기를 향한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26,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양시장에서의 이 매수 포인트와 또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이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외국인과 같은 행보를 조금 보이는 종목이 좀 많은데요. SM도 최근까지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이 강세를 펼쳤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오늘 좀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기관들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F도요. 현재 장 초반부터도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현재 앞서 좀 면밀하게 살펴주신 BH도 현재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도 이렇게 매수세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 코스닥에서도 LNF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에 오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 전고체 핵심 원료 개발을 했다는 소식에 우지 비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3위 뉴로메카는요. 현재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 77억을 달성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장에서 기관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함께 코스닥에서 또 BH가 또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5위 동진세미케는 기관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이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현재 보셨던 이 상위 주들은요, 모두 오후 2시 기준인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먼저 이 포스코 케미칼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이 좀 기관들이 조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좀 담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죠. 우선은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죠. 하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양극재 아니면 음극재, 동박 이런 전고체 한쪽으로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좀 생산하는 우리나라 어떤 좀 유일한 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은 이제 고객사가 많이 확보가 돼 있죠. 최근에 수주 받았었던 삼성 SDI도 그렇고 고객사용 출하량 증가는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양극재 쪽에서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매분기 좀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IRA법에서의 로 봤을 때도 어떻게 양극재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탈음극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탈중국의 응급제를 탈중국화한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응급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응급제의 뭐 계약 물량이나 뭐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홀딩스의 그룹사죠. 이 큰 모 기업인 포스코홀딩스의 이 리튬 사업, 여러 가지 또 흑연 응급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 포트가 2차전지 소재주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좀 다양한 점에서 봤을 때, 뭐 2차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밸류 많이 올라서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응급제나 다른 사업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밸류가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 먼저 LFP 양극재 산업 진출에 검토한다는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장 급등세 나타내면서 기관들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앞서 또 음극재 시장도 이렇게 좀 전망 살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 오늘장 상승폭을 조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매수 관점을 어떤 2차전지 그 소재주들 안에서 꼭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 2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4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기관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어떤 매력으로 이 기관들이 좀 접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뭐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올해 1분기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투자 축소나 좀 감산 효과가 어떻게 보면 발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전체적인 사이클에 물론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생산량이나 출하량의 어떤 동진세미캠도 좀 그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뭐 투자나 또 감산 효과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진세미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전방 기업들이 이 보유 재고로 감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 주력 이 포트 레지스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하량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 전에 우려간 부분은 오히려 감산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 동진세미캠을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동진 세미캠 기관이 좀 담은 배경들을 좀 살펴주셨는데, 이 메모리 감산과 투자 축소에 따라서 주가에 좀 선방향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또 어떤 매력으로 좀 기관들이 좀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매수를 해도 될까요? 뭐 부담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부담 없는 가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목표 주가를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제 3만 원 초반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저는 어떤 약간의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BH처럼 이 소량의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10% 목표 주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동진 세미캠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를 34,000원, 손절가 2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는 이 종목이 조금 많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 서정진 회장의 컴백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집중을 했는데 그중에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1.39%대 상승장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담는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역시 이제 보면 서정진 회장의 복귀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진출하는 램시마 효과나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판매 부분이 그대로 어떤 로열티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여러 셀트리온 그룹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는 게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의 주가하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대형주 쪽으로의 이 매수 관점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유럽 판매율에 조금 반응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가 현재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봤다면 이제 장 마감을 장 마감을 앞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장 찬스 종가 베팅 시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는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장 막판까지 10여 분 정도 남겨진 상황 속에서 정말 종가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네. 핵심 종목들 좀 가득가득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종가 베팅 종목 공개하기 전에요.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오셨을지 키워드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수급의 순환매라고 좀 힌트를 주셨는데 네. 순환매라는 관점을 좀 들어보면 2차 전지일까? AI일까? 아니면 오늘 네. 좀 강세였던 로봇일까? 좀 이렇게 여러 좀 군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순환매도요. 수급 주체가 어딘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진부하죠. 어떤 걸까요? 네. 표현이 진부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아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은 시장의 순환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면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이 시장이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챗 GPT, 네. 로봇 AI, 최근에는 에코프로, 와. 에코프로 PM. 그래서 이제 변동성보다는 네. 주식의 초심, 아,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힌트를 하나 네.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까지 이 투자자분들 변동성에 어질어질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정말 따라가야 되는지, 어디가 핵심 업종인지도 네. 정말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좀 든든하면서도 안정적인 저평가 우량주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키워드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수급의 순환매까지 앞서 제시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이게 맞물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의 섹터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섹터부터요. 드려보면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제약바이오요? 네, 일단 오. 제약바이오는 네. 원조 변동성 섹터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시장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야말로 변동성의 원조격이다. 뭐 끝판왕이다. 그렇죠. 네. 끝판왕이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제약바이오주들 또한 최근에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여전히 실적이 탄탄하고 최근에 지수 밀림에도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지금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제약바이오에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원조 변동성 그렇죠. 뭐 섹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조금은 어떤 좀 종목일지도 좀 궁금하기도 네. 한데 지수가 밀림에도 조금씩 좀 상승, 좀 그렇죠. 여력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아마 다들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네, 저는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금 배제하고 네. 남은 종목 중에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 많을 네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네. 일단 사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약품이 지주사를 알고 있고 한미 사이언스가 자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호가가 한미약품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미약품이 실제 주인이고 그 밑에 한미 사이언스가 자회사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미 사이언스가 지주회사입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오. 한미 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라든지 JVM이라든지 북경한미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주로서 혹은 성장주로서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년 3분기, 4분기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이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 올해 돈 잘 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걸로 돈을 잘 벌 것이냐.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젯이라고 하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계속해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도 잘 돼야 되고 자회사 JVM이라는 회사도 잘 돼야 되고 북경 한미도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아마 JVM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약 제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동화 시스템. 네. 일단 자동화 시스템에 지금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번 팔리면 네. 뒤따라서 소모품이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비를 한번 팔았다 그래서 네. 매출 딱 한 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기계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 캐시카우 역할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잘 팔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JVM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미약품과 JVM, 북경한미 그중에 두 기업은 실적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네. 세 번째, 북경한미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라고 고민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중국 시장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때 임상시험을 못합니다. 환자들을 한 곳에 몰아둘 수 없으니까. 아,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한 일정들이 계속 딜레이 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북경 한미와 같은 이 제약사들은
비대면 영업보다는 대면 영업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북경 한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때, 4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영업을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 정책이 좀 바뀌었죠.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 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자회사들의 지금 실적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저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장단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가 지금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의 시선은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만 맞아요. 이들 종목군들 여기서 밀리면 참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의 위치, 여기에 수급, 여기에 실적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 회사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몰랐는데 이제 한미약품을 자회사로 두고 그렇죠. 있고 거기에 JVM, 또 북경 한미까지 이렇게 좀 나란히 자회사를 좀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주 회사답게 네. 좀 뭐 양 자회사들의 좀 실적도 좀 보면서 좀 웃음꽃이 좀 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제약을 연구하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네. 돈을 쏟아붓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분기 실적 안 좋죠. 반기 실적 안 좋죠. 그해 성과 못 내면 그해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실적주를 평가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적인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지금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을 노리시되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 변동성의 원조격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변동성 안에서도 안정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그렇죠. 종목이 바로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좀 맞아요.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면 영업도 좀 활성화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쵸. 뭐 해외 시장도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에 걸쳐서 비대면이 활성화가 됐지만 사실은 영업 쪽은 대면 해야죠. 만나서 우리 제품이 어떻고 네. 이렇고요. 싸고요. 굉장히 성과 좋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그런 이 스킨십에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나라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비대면 쪽보다는 대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더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위드 코로나 수혜주 톡톡하게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현재도 이 한미사이언스가 거의 5%대로 급등세 연출 네. 중인데 자, 그렇다면 종가에 좀 공략할 만할지 또 좀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종가 대비해서 어떤 가격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종가 주문까지 약 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오늘의 거래량은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최근에 이 대량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내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갈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조금은 아쉬운데 네. 그래도 지수 대비 좋았다. 아. 이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좋았고 SK 하이닉스보다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저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는 일단 오늘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36,750원 혹은 36,800원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 네. 시장 여파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장중보다는 내일 종가에 2차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그래,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데 맞아요. 라는 건데 저는 1차적으로는 최근에 하락이 나오기 전 가격인 4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차트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도 깊게 받았다가
최근에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면서 추세가 살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충분히 4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변동성의 원조격인 제약바이오 네. 밀리면 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깔끔하게 대응을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3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그때는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손절은 꼭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면서 네.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7,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낮아 보였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선방은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좀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보니까 이 어제장은요,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좀 강세장인데 현재 1차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그렇죠. 제시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현재 종가 예상되는 36,750원 또는 36,800원 정도 잡아 주셨고 그 다음 2차를 내일 종가에 좀 매수해 보시라. 이런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또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미 사이언스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좀 지주회사인 것도 제가 오늘 좀 새롭게 예. 알았습니다. 한미 약품 쪽을 조금 더 지주회사로 좀 알았었는데 하지만 JVM 같은 경우에는 또 약제조 자동화 그쵸. 시스템 관련 이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제약바이오와 또 자동화 시스템 함께 가져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네. 또 JVM이 좀 집중하고 있는 다른 사업군도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이 촉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항상 보시다 보니까. 네네. 일단 제약 플러스 로봇 이렇게 엮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JVM이 지금 만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자동으로 제조할 수 있는 설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될 때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로봇의 힘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VM은 앞으로 지는 산업군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아쉬운 부분은 이 산업 외에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새로운 사업은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현재 산업군 기준으로도 국내에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해외에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높아서 한미 사이언스를 제가 단기적으로 좀 드렸다면 네. JVM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한번 공략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장은 이제부터 실적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JVM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에 이어서 JVM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그러면 동시 호가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혼조 마감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21%대로 떨어진 2,374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 좀 보이고 있네요. 0.12%대 상승한 782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혼조 마감 예상이 되는데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정도면 저는 잘 버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증시가 화요일 날 조금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맞죠. 네. 월요일 날 아침부터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시아 증시 시작 전에 미 연방정부에서 굉장히 또 좋은 케어를 하면서 월요일 날은 안 밀렸다가 네. 오히려 화요일 날 아시아 증시 밀렸어요.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은 안 밀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일 속상한 부분인데 네. 그래도 지금 대내 악재 속에 이 정도의 흔들림이라면 감내해 볼만 하다라는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움직이는 쪽을 쫓아다니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경우에 네.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나오는 쪽으로 좀 단기 트레이닝 전략 조금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네.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해 주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화폐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로봇이라든지 이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조정을
되돌림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소개드렸을 때도 한미사이언스를 소개할 때 가장 강조드렸던 건 그래도 변동성은 있지만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테마를 쫓고 수급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러한 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이 변동성은 있지만 그 변동성을 감내할 만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좀 접근하시든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잡아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오늘장 정말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뭐 105개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 또 내일 또 어떻게 좀 이 향방을 좀 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장 좀 마감을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로봇,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 또 여기에 오늘 이사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고요. 이 원조 변동성 섹터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마감 이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혼조 마감 좀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앞서 오늘장 좀 흐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좀 업데이트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내일장 히든 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이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우리 좀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 어떤 의견들을 좀 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이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GTC 2023이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은행주의 향방에 조금 달려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ECB 금리에 좀 주목하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좀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좀 있으실까요? 뭐 전문가님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는데 다 잡아주셨어요. 네. 저는 일단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뭐 ECB도 당연히 중요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중요한데 내일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을 수 있는 선물 옵션 만기 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내 변수도 물론 중요해요. 지금 이 CS에 대한 CS 은행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이 미국 3대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좀 보시고 나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그 투자 포인트도 그렇게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사님 오늘 좀 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리고 내일장 또 이렇게 전략을 좀 짜주시기 전에 내일장 강세 섹터는 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 2차 전지입니까? 아니 아까는 뭐 제약바이오를 우리 보고 종가 베팅하라 해놓고 네. 2차 전지가 강하다 혹은 2차 전지를 자꾸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내일 뭐 2차 전지가 더 갈 것이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기보다 네. 2차 전지가 많이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1%씩 조정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5%대, 7%대, 10%대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리면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공포에 이 극심하게 또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수급 흐름의 양호함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시장의 수급이 돌아다니는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쪽일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저는 이 두 기업의 이 변화를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CB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변동성도 지금 남은 거래일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어떠한 이 리액션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포트에 가지고 계신 종목분들의 실적은 한번 이번 주말 동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월 달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서 잠시 묻혀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감사보고서 이야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분들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이 부분은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장 좀 핵심 섹터로 2차 전지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뭐 양극재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ECB 통화 정책 금리 결정 네.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근데 한편 일본은요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를 좀 개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좀 전환하는 그렇죠. 이런 수출 규제를 조금 단행을 했는데 당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좀 내린 데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닐까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한국으로 뭐 좀 보여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좀 제한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경제적 타격을 좀 노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본이 잘못 생각한 거죠. 네. 본인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돌파구를 못 찾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요. 네. 삼성전자가 제3국인 뭐 벨기에라든지 이러한 나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감강액이라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공급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 사이에 국산화의 성공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풀린다 해서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반도체는 결국 지금 이 수급의 꼬임이 조금은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지금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의 꼬임이 먼저 풀리는 것이 우선이고 또 이제 수급이 풀리려면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좋은 뉴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재고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다시 뭐 DDR5라든지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지 저는 네. 반도체 IT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반도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차피 반도체는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의 조정을 좀 이용해서 역설적으로 좀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장비주 쪽으로는 장비주.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좋은 반도체 혹은 더 높은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비주의 투자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규모는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그쵸. 하지만 투자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주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부분인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반도체 뭐 이런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장비주에 좀 주목하셔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특정 종목군을 조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비주 쪽 하면 원익그룹주가 가장 저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서야 합니다. 네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아마 장 초반에 여러분들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동시효과부터 보니까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대부터 개파락하고 나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뭐 다른 기업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빠르게 삼성전자는 뭐 6만 원 이상 혹은 6만 2천 원 이상 올라오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8만 원이 지금 이탈이 되면서 7만 9천 원 정도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 또한 8만 원, 8만 2천 원, 8만 5천 원 이상 먼저 회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뭐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DB 하이텍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예전처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비주 관련 내에서 아무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버텨줘야만 주가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은 또 로봇 관련 이슈로 조금 많이 상당히 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짤막하게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샀었어야 됐는데 네. 못 산 게 너무 아쉽고요. 네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이유들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지금 5배, 6배 올라온 상황이기에 현재 구간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양시장이 좀 혼조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또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또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두둑하게 챙겨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